랭키쇼! 오나이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인주입니다. 정말 힘들었던 이번 한 주도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내려갔다가 그래도 낙폭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쵸. 오늘 장은 빨간불을 보게 되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데 월요일의 충격을 모두 만회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코스피는요, 주간상 3%대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1%대 하락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과거는 털어보고요. 네. 이제 앞으로를 좀 준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대했구나라는 네.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잔존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빨간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중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이슈를 안고 사조그룹주들이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죠? 일본의 대지진 이슈도 지금 나타나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상하고 있는 테마도 있겠지만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 굵직한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이 오랜만에 또 활짝 웃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기분 좋게 그쵸.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하지만 투자자분들이라면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 이거 그대로 내 종목 갖고 가도 되나? 이런 고민도 분명히 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 랭킹쇼와 함께 하시죠. 0232-8200번 활짝 열어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도 도와드리고 지금 신규 매수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저희에게 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채팅방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하니까요. 많은 내용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아기돼지님, 헉헉, 창호의 다운펌 멋지네요. 다운펌뿐만이 아니라 네. 위에 그냥 다 볶아버렸습니다. 살짝 강아지 같아요. 아, 그래요? 밥 먹기 전에, 방송하기 전에 오늘 그냥 머리 커트만 하려고 했다가 오. 왠지 기분이 오늘 뭐 변화를 주고 싶더라고요. 오. 그래서 볶아버리고 왔습니다. 많이 볶겠죠? 마음에 들어요. 아주 그래요? 라면 같고 어. 삼양식품 잘 갈 것 같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꿈바다님, 오늘 창호행 헤어스타일이 멋집니다. 감사하고요. 야, 잘생겼다. 자, 그리고 재선님, 난색이 어울리시네요. 자, 에르즈님, 오늘따라 두 분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좋잖아요. 아니, 밝을 수밖에 없죠. 사실 아직까지 목마른 거 맞아요. 맞아요. 내려갔던 거를 다 회복하지 못했지만 우리 걱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월요일에 충격 딱 나오고 나서 반등 조금 나왔을 때 네. 아니야.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 더 내려갈 수 있어. 우린 변동성을 계속 생각해야 돼. 그쵸.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니까 이제 최악의 시기는 지나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안도감이랄까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고고씨님께서 동네 큰 바보형이라고 하길래 창호에코 얘기하나? 라고 했는데 뭐요? 삼성전자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삼성전자가 오늘 음봉이 기록되고 있어서 이 큰형이 아주 더 큰 힘을 내줬으면 맞아요. 좋겠는데 이게 조금 아쉬움을 더하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진용님,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맞아요, 아직 멉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그쵸. 자, 명진님 안녕하세요. 설란님, 귀숙님 잘 지내시나요? 에레즈님께서는 윤재거 어깨에 힘 줬다고 그러네요. 네, 아주 오늘 힘이 빡 들어가 있죠. 어깨 넓이가 거의 뭐 저랑 상대를 해볼 만한데요, 오늘?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얼추 비슷하네요. 저도 약간 라인업 자세를 취하고서는 방송을 해야 되나? 보기 안 좋습니다. 자, 김복수님, 내일부터 휴가예요. 우와. 잘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네, 복수님, 휴가. 진짜 다행인 게 만약에 월요일장 같은 분위기가 맞아요.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계속됐더라면 휴가 같지 않았겠죠. 그쵸. 그래도 이렇게 반등하는 금요일장을 보면서 휴가를 가실 수 있다니까 정말 기분 좋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겁니다. 다녀오시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면서 수익까지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휴가 때도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네. 그 휴가 때 쓴 돈은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네. 다 만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한혜경님 오셨고요. 흑질 배짱님, 창호형보다 제가 큰데요. 그래요. 자, 재선님, 오스코텍 종목 진단 요청이고요. 고고씨님, 맞아요. 월요일에 모든 휴가지에 대부분 주식앱 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애들은 노는데 아빠들은 주식앱을 보면서 전전긍긍했던 월요일.
전전긍긍 정도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쵸, 휴가가 그쵸. 휴가 같았겠습니까? 월요일장에 사상 최대의 낙폭이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휴가를 가면서도 정말 쓴 술 한 잔을 혼자 홀짝홀짝 하시지 않았을까, 아버지들이. 양주 드셔야 되는데 소주로 변경하셨을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분들뿐만이 아닐 겁니다. 맞아요. 부모님은 다 그날 고생하셨을 그렇죠. 거예요. 자, 주퍼발사님 어깨가 넓은 유행컨대 부럽네요. 주퍼발사님, 저는 오히려 이렇게 또 채팅창에 밝게 또 인사 주시는 주퍼발사님이 더 부럽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실 것 같고, 바라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꿈님도 와주셨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랭킹쇼 주제 지금 바로 띄워드릴 텐데 키워드부터 살펴보면요. 취업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쩐지 오늘 오프닝부터 이 얘기를 한다 했어요. 맞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저희도 한때 다 구직자였잖아요. 그렇죠. 구직할 때 제일 싫은 게 뭐였어요? 제일 싫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소개서, 저도 그게 정말 싫었거든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번 달라져야 되고 주제부터 봐야죠.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취업할 때 맞습니다. 싫었던 거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비슷한 걸로 한번 뭐죠? 뽑아봤습니다. 취업할 때 어떤 게 힘든지 주제 바로 띄워주시죠. 네, 주제 만나보면요. 가장 간소화되었으면 하는 취업 절차는 이거를 Z세대 네. 취준생들에게 요즘 세대. 네, 질문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말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냥 이 절차 싫어 이런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자, 보니까 다양합니다. 일단 이력서. 그래요. 아니, 이력서도 저는 은근히 너무 많이 싫어요. 변해왔던 네, 거 알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저기에 키랑 체중이랑 가족들 직업까지 막 다 적었어요. 초중고 적는 데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별거 다 적었다가 이제 조금씩 이력서에 진짜 필요한 것들 빼놓고는 간략하게 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거 더 간소화되어야 돼. 이런 시선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너무 싫어요. 저는 너무 싫어요. 분명히 있을 줄 알았어요. 저거 진짜 너무 귀찮았거든요. 귀찮은 느낌이 아니라. 몇백 자 맞춰야 되고. 그렇죠. 게다가 항목도 매번 바뀌고. 사실 취업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이 인생 대단하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럼요. 여기에 그렇게 인생을 담아야 되고 대단한 것들을 써야 되는 건지 정말 갑자기 화가 나네요. 전 지원 동기 돈 벌려고 지원했죠. 그렇죠. 솔직하게 못 쓰는 자기소개서. 네. 잠깐만요. 다른 얘기도 할까요? 우리 너무 여기에 열을. 그러네요. 자, 다음 직무 얘기. 테스트. 저는 직무 테스트는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간혹 가다가 과하게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쵸. 모양입니다. 2차 면접도 힘들죠. 1차 맞아요. 면접 어렵게 올라왔는데 2차 면접에서 떨어지면 또 마음이 힘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아마 이런 생각일 겁니다. 면접을 한 번 봤으면 됐지 뭘 2차, 3차 자꾸 보는 거야? 그쵸. 이런 생각일 것 같고 또 인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는 정말 너무 형식적인데 이거 굳이 왜 보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흑질백자님, 인적성 검사가 1등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게 무슨 필요야?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고요. 흑질백장님이 또 토마토 사장님 보고 계시죠? 잠깐만, 직원 내부 아니에요. 불만이 많네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아주 만족도 높게 다니고 있죠? 저희 토마토 들어왔을 때는 자소서 부담도 없었고요. 맞아요. 모든 채용 절차가 아주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없는 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준포발사님. 자소서가 1등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소서 이 얘기 많을 것 같았습니다. 자, 휴머니스트님께서는 심지어 모든 게 필요하기래요. 그렇진 않을 텐데 그만큼 채용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에르즈님, 네. 화목한 가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정말 항상 많이 썼던 대목이죠. 네. 자, 타보부탐님, 빨래하기 좋은 날씨.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해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날씨도 좋고 점점 기장도 이제 좋고. 더위도 수그러드는 것 같고 시장도 좋아집니다. 자, 오늘 채팅창에 여러분 투표 하나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이 랭킹쇼 주제 한번 1등 꼽아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전문가부터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신한투자증권 이효섭 PB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입니다. 자, 그러면 이효섭 PB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설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어느새 이 종목 오랜만에 보는 그러게요. 기분이 드네요. 한때 얘기 많았던 종목인데요. 자, LS 머티리얼질로 가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먼저 챙겨볼게요. 자, 매수 가격이 이 매수 가격이 좀 부담이 됩니다.
27,380원입니다. 네. 자, 그런데 27,380원의 이 가격대가요. 사실 뭐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높다. 이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LS 머티리얼즈 잘 버텨주다가 최근 장에 들어서 시장과 함께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이번 비중은 20%를 들고 계시고요. 이거 보세요. 최근에 6월 달에는 오히려 다시 이제 반등을 하나 싶었거든요. 3만 원대를 넘어섰다가 갑작스럽게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시장과 함께 6월 10일 저때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을 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쯤에서 희망을 다시 가져봐도 괜찮은 건지 LS 머티리얼즈의 현재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사실 이 종목 이 매수 가격이라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순식간에 시장에 밀리면서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다시 반등할 때 좀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아마 이 매수하시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거의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저라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한 25,000원부터 해서 16,000원대까지 최저가 14,000원까지 나왔었죠. 최근에 이제 흘러내렸던 양상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좀 다소 흐름이 아쉽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종목 가지고 계시면서 고민하시는 부분도 이걸 겁니다. 이 종목의 이제 미래를 의심한다라기보다는 얼마나 빨리 올라올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이라는 것이 한번 이제 추세에서 이탈을 하고 나면 그 추세를 다시 복귀하는 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내용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 혹시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이제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울트라 커패시터라는 것을 만들고요. 이 커패시터라는 것이 그 에너지 저장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울트라가 붙었죠. 이제 울트라가 붙었기 때문에 대형과 관련된 대형 제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제품들 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마켓 셰어 1위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와 관련해서 울트라 커패시터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 이 회사의 가치에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만든다든지, 최근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서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압출과 관련된 부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 내용만 들어보셨을 때는 아마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은 기업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울트라 커패시터가 앞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주목받는 ESS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결국 이제 이런 2차 전지, 에너지를 저장해주는 저장 장치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향후 이제 전망이 밝다는 점에서 LS 머티리얼즈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지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을 좀 첨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가 흘러내린 이후에 매수가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올라가는 단계에서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그 위쪽으로 붉은 매물대까지 이 구간들을 다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매물대를 피한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래도 120일 이동평균선 거의 한 반년 정도죠. 반년 정도의 매수가 평균까지도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올라가는 사이에 매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드릴게요. 매수가까지 분명히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사업적인 전망이라든지 비전을 생각하면은 앞으로 이제 전력 시스템에 있어서 니즈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점, 그 부분들이 앞으로 회사의 성장 그리고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낼 것이고요.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매수가까지 왔을 때의 부분이거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까지 도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쪽으로도 매물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까지 왔을 때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도 가능하겠지만요. 앞으로 이제 비전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이후의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32,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만약에 32,000원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랭킹쇼 통해서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는 것까지도 이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단기간에 너무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그래도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나 봅니다. 얼마 전에 고점 부근이죠. 32,000원 정도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손실을 다 복구하고 수익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LS 머티리얼즈였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살펴보고 오는 동안에 채팅창 분위기가 네. 월요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저희들의 표정을 보면서도 시장의 변화를 많이들 느끼셨을 거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16년부터 이 토마토 TV에서 방송을 진행을 해왔지만 거의 근 10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하루 만에 충격적인 한 주가 이렇게까지 급변하는 한 주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코로나 때는 처음 있는 전 세계인이 모두 처음 맞아요. 맞는 일이니까 그래 이렇게 내려갈 거 감안을 하고 있었지 이랬지만 월요일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낙폭이 맞습니다. 나왔거든요. 정말 그 아찔했던 기억이 월요일이 며칠 전이 아니라 진짜 아득히 예전 같아요. 근데 진짜 시청자분들도 고스란히 느끼셨을 것 같은 게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너무 이렇게 시장이 힘들었다 보니까 오늘 금요일이 더 달갑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그냥 주식시장 잠깐 덮어두고 싶다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자, 월요일과 금요일 시작과 끝이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 수가 180도가 있습니까? 다른. 그래서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더 이상 나쁜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고 맞아요. 좀 시원시원하게 계속 올라가는 장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해피 먼데이기를. 네. 자, 그리고 설라님 희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코님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슬백자님도 두 에코님 표정 변동성이 너무 심하네요. 정말 인정합니다. 이번 한 주는 표정 변동성이 극심했죠. 자, 졸파고 TV님 와주셨고요. 오늘도 출첵해 주셨습니다. 꿈바다님께서는 AI 침공의 날 침공의 이렇게 날. 말씀해 주셨고요. 자, 티던님 오늘 랭킹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더 남겨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다크 엔젤님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제발 다크호스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이고요. 이 종목 어제 실적이 잘 나와서 좋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평단가가 높습니다. 12만 6천 원, 20%. 오랫동안 손실 중인데 이번엔 복구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2만 원대면 21년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림이 좀 오래되신 종목입니다. 이거 힘도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 종목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어제 실적 발표 잘 나오고 나서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복구가 가능할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비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이제 SK 바이오팜, 바이오 종목들 국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종목에 대해서만 놓고 이야기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이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이 2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260억 정도 나왔고 뇌전증 치료제인 세노바베이크가 이제 실적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 골자였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뇌전증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감들이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단지 이 종목에 대해서 시청자분께서 고민하시는 거에 대한 문제는 이겁니다. 매수가가 높다라는 거죠.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평단가까지 언제쯤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부터 해서 약 30% 이상 상승을 할 경우에 매수가까지 도달이 가능한데요. 2021년도에 왜 이게 그 가격까지 갔느냐라는 것을 놓고 얘기를 하면은 뇌전증 신약과 관련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거기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세노바메이트라고 하는 뇌전증 신약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은 기대감이 실적으로 바뀐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기대감까지 도달하는 것이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제 가망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 한번 보시면요. 위쪽으로 좀 뻗어 나갈 수 있는 곳이 10만 원, 10만 5천 원 정도까지 가격이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0만 5천 원까지 현재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10만 5천 원까지는 최소한 내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0만 5천 원에서 플러스 알파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시점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받쳐줄 경우에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말씀도 하나 드려야겠죠. 바로 이제 하반기에 유망한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주도주가 될 만한 업종군 중에 하나가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도 지금 추가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바이오 업종이 많이 쉬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급을 이제 끌어당긴다라고 하면은 매수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12만 6천 원이란 매수가까지 시간을 오래 걸려서 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10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5천 원에서 그 수평 이동이죠. 다른 바이오 종목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수평 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매수가, 그러니까 매수가라기보다 그 전체 가격이죠. 평균 단가 기준으로 전체 원래 매수했던 투자 첫 가격까지 그 첫 금액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느냐의 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바이오판 살펴봤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림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추세가 바뀌는 것 같은데 이 종목 복구가 가능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0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하반기 때 주도주로의 성격을 띨 수 있는 업황이 바이오 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기대감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에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또 네. 보이네요. 김은자님 오셨고요. 고릴라님 고릴라님. 와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셔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5위부터 공개를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취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가장 이 중에서 간소화되었으면 하는 절차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다들 뭐 공감이 될 만한 요소들인데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5위는 과연 어떤 항목이죠? 5위는요? 이력서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력서 도 힘들어요. 힘들고 점점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는데 네. 이미 많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5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력서 자체가 사실 자소서나 다른 거에 비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길지 않은데 네. 저는 좀 자소서 다음으로 힘든 게 이력서인 게 그래요? 칸도 맨날 맞춰야 되고 이게 조금씩 달라서 이걸 복사 붙여넣기가 잘 안 되는 항목인 것 같아요. 채용을 그냥 절차를 다 싫어했네요, 그냥. 그래요, 첫 번째 일단 네. 이력서가 여기 나와 있는 항목 중에서는 가장 투표를 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항목들이 훨씬 더 귀찮아요. 이거 그쵸. 간소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많았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4위도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계속 기다려 보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관심 종목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과연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급락의 여파에서 잘 벗어나고 있는 증시의 모습 오늘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대지수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검색되고 있을지 당일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위와 2위는 반도체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1.6%, 4.5%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장에서 주간 고용지표의 개선 소식에 따라서 반반 반도체주들의 상승 나왔는데요.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주 동반 상승, 엔비디아가 6%, AMD, 브로드컴 나란히 5에서 6% 상승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가까이까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반도체주 투자 심리에 훈풍 불어넣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블루엠텍 올라와 있습니다. 19.7%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8,55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 거래일 어제장에서도 상한가 부근에 임박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마감됐었고 연일 오늘장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인데요.
노보노디스크의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오는 10월에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 상륙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여러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수혜를 받을 기업이 나오고 있죠. 바로 블루엠텍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를 이미 유통하고 있고요. 블루엠텍의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까지도 국내 유통을 맡겼다는 소식 나오면서 블루엠텍에 대한 기대감 몰리고 있고요. 우리바이오가 2%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주인데요.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이 처음 이제 될 예정입니다. TV 토론 일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9월 10일 첫 토론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딩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바이오의 주가 2% 플러스로 상승 기조를 유지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나란히 올라와 있죠. BM과 에코프로 머티까지 동반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사 사면 명단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 긍정적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7.2% 상승하면서 17만 8,400원, 에코프로가 6.7%, 에코프로 머티가 12%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일 이평선 회복에는 좀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 느끼고 있습니다. 휴마시스가 오늘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 정말 눈부셨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소폭의 하락, 제한된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갭상승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까지 코로나 확산 수혜주, 차익 실현 매물 받는 종목도 있지만 상승을 이어나가는 종목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3% 플러스 나타내고 있는데요. 10만 8,600원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10위권 아래로 보시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5% 상승을 기록하는데요. 바로 어제 상한가 마감, 그리고 실적 호조로 상한가였다는 점. 지난 1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한가 기록하고 엄청난 시세를 보였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삼양식품 등등 해서 실리콘2 이렇게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JNTC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브랜드 코퍼레이션입니다.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오늘장까지 추가 상승에 고점 경신하고 있는데요. 잭시믹스라는 정말 필라테스, 요가, 골프, 테니스 뭘 하든지 간에 운동을 시작하면 좀 들어가게 되는 쇼핑몰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남자, 여자 퀴즈 다 따지지 않고 팔고 있습니다. 실적 좋았고요. 그리고 3분기 중국 매장에 본격화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분기에는 골프, 맨즈 같은 남자 쪽 이렇게 신규 카테고리 쪽에서 판매 호조가 나왔다고 합니다. 뒤를 이어서 셀바스 AI입니다. 오늘 주가가 13%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실증 제품에 선정됐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종목 의료 AI주인데 약간은 낯선 재료로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GS 글로벌 12.97%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고요. 오늘 이 종목은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KBI 메탈, 전력기기, 전선 관련주 18%까지 강세를 띱니다. 진 매트릭스 2.9% 플러스, 시젠도 소폭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가 14%, 장중에 29.29%까지 올랐다가 절반 정도 상승 탄력을 반납한 모습인데요. 베트남 전력공사에 2,000km 규모의 가공선 납품을 마쳤습니다. 철탑 전주 사이에 연결되는 전선 가공선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쪽에 길게 연결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4%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면서 30만 8,500원 기록했습니다. 이번 급락의 저점이 바로 25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선까지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다음날 더 낮았었군요. 24만 2천 원까지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31만 원 부근까지 회복했습니다. 흥구석유가 2%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사조산업 그린벨트 해제 수혜 기대감으로 26% 경기도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을 많이 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라는 점에서 오늘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빠졌네요. 당일 누적에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약간
약간 밀려나서 빠졌는데 이 종목 질문 드릴게요. 넥슨 게임즈, 신고가를 경신하는 게임주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흥행을 했고 블루 아카이브까지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3분기부터 실적이 이걸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일매출도 출시 초기에 100억 이미 찍었고 현재는 25억 원 일매출 기록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퍼스트 디센던트, 이것이 K게임의 웨스턴 드림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 그리고 기존의 모바일이 아니라 PC 콘솔적으로 성과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넥슨 게임즈 고점을 뚫고 하이킥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최근의 시장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종목입니다. 넥슨 게임즈. 게임주 가운데서도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은 이 친구밖에 없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자, 넥슨 게임즈 지난 4월 저점 대비해서는 2.5배가량 올라왔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써냈거든요. 신저가 투성인 이런 시장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PB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고 오늘 지금 살짝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넥슨 게임즈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앞에서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셔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하는 신작이 7월 달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컨솔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에 대한 동시 접속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이제 흥행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흥행을 하고 있는 흥행 과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로서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 기회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신작 게임이 나왔고요. 7월 달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1분기, 2분기까지라면 실적에는 기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지금 주가 상승은 퍼스트 디센던트의 흥행 그리고 안정적인 흥행세의 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라고 하면요. 결국 3분기 실적 시즌에 있어서는 퍼스트 디센던트가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를 한 차례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 보내고 있고요. 또 이제 넥슨 같은 경우, 넥슨 게임즈는 이제 결국은 국내에서 이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은 위에 모회사는 넥슨이잖아요. 넥슨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점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주가를 더 부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까 미라랭커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지만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뭔가 테마가 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테마가 조금 나눠져 있다, 개별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아직까지 시장이 월요일에 하락한 이후에 상승을 하면서 특별하게 주도 업종이 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유망한 종목들이 상승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넥슨 게임즈 게임 업종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게임 업종 내에서 이 종목만큼은 수급을 더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입니다. 지금까지도 최근 흐름 워낙에 좋았지만 네. 앞으로도 이 기세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 있다고 보시니까요. 넥슨 게임즈 참고를 해보시죠. 지금 댓글에 네. 누가 이런 소리를 하나 했더니 창호 앵커네요. 이제 맞아요. 글로벌 빅파마로 레벨업 한다고. 그렇습니다. 파마하고 또 파마해서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 글로벌 빅파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하반기에 바이오가 강하다 하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네. 아니, 이 채팅창에 왜 파마 얘기만 도배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 얘기, 종목 얘기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저 당황스럽군요. 아임류님께서 제가 설렁탕 먹었다고 했더니 오늘 설렁설렁 하겠다는 의미로 설렁탕 아닙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이윤지. 지금 가만 보니까요. 이제 시장의 공포 구간이 좀 지나가나 봐요. 그런가 봐요. 이제 시청하시는 농담도 분들도 나오고. 맞아요. 농담하고 이제 말장난도 이제 슬슬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그토록 심각했던 월요일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좀 벗어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백수님, 고마해. 네, 그만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태을신다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태을신다님이 항상 또 좋은 말씀 많이 맞아요. 해주시잖아요. 벌써 불금입니다. 이제 더위도 마지막이 뜰 듯 확실히 입추가 지나면서 정말 뜨거웠던 더위가 조금씩 그쵸. 가라앉는 느낌이죠. 자, 지금 보내주신 종목은요. 화성밸브입니다. 매수 가격은 11,200원이고요. 1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화성밸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하실 생각이시네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화성밸브도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넥슨게임즈처럼 최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화성밸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세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화성밸브 과연 추가 매수까지 가능한 종목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화성밸브입니다. 매수 가격이 사실 지금 너무 높아요. 추가 매수해서 더 끌고 가도 괜찮을 종목일까요? 네, 일단 추가 매수가 가능하긴 한데 지금 가격하고 매수가하고 가격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쪽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로 뽑히죠. 이제 그 배관용 밸브를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제 시추를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관이나 파이프 이런 밸브들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관련주로서 연관이 돼서 이제 시세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물리 검증이라는 것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단계로 치면은 이제 물리 검증 단계에서 매장량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상업화로 넘어간다는 것에 있어서 상업화 앞 단계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리 검증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단지 문제라고 하면요. 차트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지 문제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매수가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매수가나 현재가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바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10%는 약 10,000원에서 9,500원 사이 정도. 9,500원이 이제 전 저점이 되겠죠? 전 저점 정도. 주가가 레벨업한 단계, 그리고 매물이 가장 많은 가격대거든요. 이 구간까지에서는 9,500원, 10,000원 사이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을 경우에 그 구간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시청자님께서는 지난 월요일에 이제 거의 주가가 8,00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저희가 논외로 하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 정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아시다시피 결국은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리 검증 단계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빨리 이제 철수하시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밸브였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를 하시려거든 네. 지금 가격이 아닐 것 같네요.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그 정도 내려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겠어요. 화성밸브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채팅창 분위기를 보니까요. 네. 지금 지수 자체가 탄력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오늘도 1시에 증시가 좀 마감됐어야 되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게 다들 이제 1시, 2시 넘어가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죠. 맞아요. 왜냐면 그때부터 얻어맞았던 적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내려가고 있을 때 어라 이거 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요. 하면서 불안한 네. 심리가 조금씩 채팅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더 급격하게 내려가는 일 없이 이대로 잘 방어해 주면서 상승권 다 이렇게 탄력 지켜주면서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자, 감사합니다님께서는 시작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좀 엄청 약합니다 라고 이 불안한 심정 같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보고 끝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피비님과는 즐거운 종목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님의 종목이고요. 닉네임이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종목들 쭉 한번 살펴봤을 때 그때도 볼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블루엠텍 가볼 텐데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정말 잘 가고 있는 종목이고 우와. 14,800원이기 때문에 평단가가 확실한 수익권에 있습니다. 15% 들고 계시고 지금 수익 중인데 매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 건지 피비님의 조언을 듣고 싶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피비님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 종목은 블루엠텍으로 장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미소가 평상시보다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해맑게 마무리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종목 잘 골라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블루엠텍 이제 뭐 앞에서 말씀 들으셨겠지만은 결국 위고비의 이제 국내 유통과 관련해서 이제 유통사로 선택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심받고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치료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는 이제 이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싹 샌다라는 기존에 있었던 제품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위고비는 그것보다도 이제 효과의 효능에 대해서 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수요 또한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정도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달에 유통이 실제로 시작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한 번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인즉슨 시세가 이번에 만족할 만큼 분출을 못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재발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요. 전 고점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고점이거든요. 22,000원까지는 위쪽으로 현재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가지고 가시면서 22,000원 정도에 1차적으로 매도하시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지금 15% 정도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좀 전략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22,000원에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10월까지 가져가는 전략도 가능하다는 점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블루엠텍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주 시세 잘 나오고 있는데 22,000원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전략적으로 절반 정도는 매도해보고 나머지는 조금 더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블루엠텍 살펴봤는데요. 피비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한투자증권 이효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해보겠고,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문가 모시기 전에요.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가볼까요? 잠시 잊고 계셨죠? 오늘은 채용 관련해서 취업 관련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가장 간소화됐으면 하는 취업의 절차 몇 가지 요소를 꼽아보고 있는데요. 5위는 이력서였습니다. 이력서는 7%였고 과연 이력서보다 이게 조금 더 싫어요, 이거 좀 복잡합니다 하는 4위는 뭘까요? 4위는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 바로 직무 테스트였습니다. 8%. 오, 직무 테스트. 사실은 저는 직무 테스트가 5위로 갈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는 직무 테스트 저도요. 그냥 뭐 응당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저희는 하기 싫어도 해야 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직군마다 직무 테스트 관련한 의견들은 꽤 차이가 다를 수 나지 있구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어쨌든 직무 테스트와 이력서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각각 7에서 8% 그쵸. 이렇게 투표가 나왔는데 4, 5위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 3위는 또 어떤 항목이 될지도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그냥 지금 직무 테스트, 태무직스트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좀 못 알아듣겠어서. 아니, 확실히 오늘 분위기가 다르다니까요. 네. 이제 언어 유희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월요일장 그런 데는 달라지나? 이 장난이 안 나오거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장난이 슬슬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분위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겠고 이 정도면 뭐 금요일 오후장 가뿐하게 좀 마무리되고 다음 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좋아요. 자, 잠시만요. 졸고님께서 비만의 끝은 쾌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마술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죠.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종목 진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찾으러 유튜브로 좀 가볼까요?
자, 아임리얼님, 아무 말 대잔치. 자, 그리고 광님께서 지금 오셨군요. 좋습니다. 디귿, 지읒, 디귿, 지읒 하시길래 이게 뭘까 했더니 독종 두 번 외쳐주신 거죠. 그리고 안장군님, 이제 딱 줄이세요. 독종, 노빠. 아니, 다들 이제 다 이게 타이핑 하시기도 귀찮으신 건가요? 아니 근데 노빠까지 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어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정훈님께서 독종 노빠꾸, 그리고 고고씨님 독종쌤 등장하셨다고요. 그리고 흑칠백자님 엄마킴 두중두중 뭐 별 얘기 다 나오고 있는데요. 빠꾸. 줄임말이 정말 만연한 우리 사회입니다. 네. 자, 그럼 종목 진단은 저희가 줄여서 하지 않을 겁니다. 종목 진단만큼은 줄이는 거 없이 아주 뭐 세세하게 진단을 도와드릴 텐데 좋아요.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할 첫 번째 종목은요. 와, 이 종목을 가나요? 정은민님의 종목인데요. 미래반도체 보겠습니다. 미래반도체 이거 오늘 시세 알고 계시죠? 상한가 터졌습니다 지금. 13,580원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요. 이분 매수 가격이 17,000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비중은 3%. 자, 17,000원에 3%를 담고 계셨는데 이 가격도 사실 굉장히 높은 가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던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시장 밀리면서 미래반도체도 계속 내려왔고요. 결국은 신저가 기록하면서 9,790원까지 만원대를 이탈했다가 반등이 급격하게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오늘장에 갑자기 들어 올립니다. 상한가로 솟구치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이제 진정한 반전이 터지는 걸까요? 매수 가격 위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잠깐 속임수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미래반도체가 고생을 그렇게 하다가 만원도 깨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상한가가 터집니다. 이제부터는 좀 달리 봐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시스도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엔켈이 자금이 일단 청산이 일단락되면서 미국 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어지간한 종목군들은 저점이 나왔다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제 V자로 또 전고점까지 뭐 치고 오진 못하겠습니다만은 최소 이제 하반 경기가 확보하고 나서 이번 달 말까지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일단 바닥 다지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이제 반도체 대표주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비라든지 뭐 재료 관련 종목군들도, 소재 관련 종목군들도 이제는 좀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월요일날 지수가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차트가 대부분 다 깨졌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저점 깨고 나서 급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거래도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한 15,000원 아래 가격으로 빠지면 이 기업 같은 경우 무조건 저평가 관련 기업이죠. 올해 시총이 지금 현재 한 1,500억인데 내년 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200억 가까이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저점 신저가 나온 종목군들은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거꾸로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돌려보시면 여기서 이제 돌리고 나서 추세를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저점이 나왔다 보시고 지금 현재 이 트렌드, 그죠? 예. 그러면서 여기 이제 레인지 까지 안 밀고 월요일 날 저점 그러니까 지금 이거 거꾸로 차트입니다. 거꾸로 제가 돌려서 보는 거예요. 정확히 월요일 날 저점 맥점에서 저점 주고 나서 오늘 지금 상한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시 돌려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반 차트로 다시 한번 돌려서 보게 되면 예, 딱 맥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저점은 나왔다 보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올려주면 사신 가격까지 뭐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 볼 수 있겠고, 근데 월요일 날 만약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음모로 누른다 그러면 저점까지는 깨지는 않고 다소의 이제 조금 박스권 한 1, 2주 정도 급등락 이후에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점을 확인했으니까 거꾸로 차트 보더라도 예, 그대로 홀딩하시고 단지 매수가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추세 저항이 보게 되면 15,500원에서 17,5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가격 오게 되면 우선은 좀 현금화 했다가 요번에 이제 시장이 한번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다른 주도주가 나옵니다. 주도주가. 제가 봐서 반도체는 상반기 때 많이 올랐고 작년부터 해서 주도주는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다른 쪽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이제 이번 달 지나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달 중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손실이 없는 구간에서 현금화 하시고 이번 기회에 이제 포트를 재편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시고 예,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등 시에 매수가 전후에서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등 시에 매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미래반도체 얘기였습니다. 그동안 뭐 너무 많이 내려갔으니까요. 네. 오늘 하루 상한가가 터졌다고 하지만 여기서 뭐 바로 끝나지는 않겠죠. 조금 더 기다리면 필요할 것 같고 첫 번째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 되고 있는 동안에 네. 시장 분위기 한번 보니까 코스닥이 오늘 진짜 잘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760이 간당간당 지켜주고 있어서 제가 탄력이 줄고 있네요 라고 올렸더니 네. 아임리얼님께서 나이가 들면 탄력이 원래 줄어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서당캐님께서는요. 아직 40대 아니실 텐데 탄력이 줄어들시면 점점점. 아이고. 아, 그래요? 이제 본인 얘기는 제가- 아니었죠? 그죠? 이제 제가 20대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으시는 아니에요. 많이 믿고 네. 계세요.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걱정이 나오게 되는 게 네. 탄력이 좀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요. 코스피가 오늘 2600 위로 처음에 솟구쳤잖아요. 그래서 2600은 지켜주나 보다 싶었는데 이게 또 점점 내려오니까 지금은 2580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시 힘을 좀 붙였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자, 흑질백자님 그 말을 왜 창원을 보면서 하시죠? 여러분 저희 서로 이제 사이 안 좋아지면 안 돼요.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자, 그리고 프레젠트 CH님께서 아침에 장마감 했어야 해요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아임리얼님 요즘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장이라서 하면서 역시 불안한 심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죠. 그래도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죠. 정말 극악한 힘든 장이 월요일에 우리 이미 겪어냈잖아요. 금요일 오늘장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좀 맞아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휴머니스트님의 종목이고요. 퀀타 매트릭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단가가 17,500원에 들고 계시고 비중은 10%인데 이번에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줬던 섹터가 네. 바로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입니다. 와, 그런데 이거 차트 보세요. 진짜 시원시원하게 올라갔는데 대단하죠? 아무래도 오늘은 그동안 좀 못 갔던 종목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수익권이십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퀀타 매트릭스입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신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뭐 이 종목은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이면서 또 치매 관련주죠. 이번에 이 기업이 지금 대장주로 떠오르면서 가장 먼저 이제 급등이 심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술적 지금 먼저 뭐 기업을 뭐 우리가 이제 뭐 밸류에이션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재발 얘기 나오면서 곧 재료가 지금 올랐으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가 여기가 이제 피보나치 78.6이 마지막 저항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저항. 그리고 저점에서 주가가 3,000원에서 지금 뭐 2만 원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거의 한 7, 8배 좀 올랐거든요. 그것도 단기간에. 예,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 정도 7, 8.6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뭐 더 간다 하더라도 예, 여기서 일단 차익을 하시고 다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절반 이상 던지고 나머지 이제 물량은 그 13,000원이면 매수가 이제 아래까지 미니까 그대로 보실 필요는 없고, 어제 이제 시가죠. 어제 시가 18,000원입니다. 예, 18,000원 이탈한다 그러면은 전량도 일단 차익하고는 다시 아래에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우리가 2, 3년 전 팬데믹 때처럼 막 그렇게 확산되고 막 그러지 않겠죠. 그죠? 예, 또 뭐 돌연 바이러스가 또 출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우리 또 뭡니까 예방주사도 많이 받고 백신도 많이 맞고 세계인들이 또 이번에도 이제 뭐 백신도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지금 차익을 하시죠. 지금 차익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눌림 줄 때 그러니까 한 뭐 절반 정도, 네, 10,000원이나 12,000-13,000원 정도 그때 다시 한번 전략이고. 기술적으로 월봉으로 보시면은 또 월봉도 지금 최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거래가 터졌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뭐 테마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술적으로 보시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저항이어서 오늘은 차익 구간으로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눌림 줄 때
만 한 2, 3천 원 정도, 뭐 그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노리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주고 있을 때 어느 정도는 챙겨라라는 이야기가 나온 종목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얀얀님, 그냥 보내버리는 분위기, 점점점점. 시장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좀 더 밀리네요. 이거 코스피가 현재 2,577포인트를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761포인트까지. 분봉사 점점 떨어지는 그 속도가 약간 더 붙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아쉽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빨간불 명확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상승 탄력이 잘 가다 떨어지면 또 이 기분이 팍 상하거든요. 맞아요. 자, 걷다 뺏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미 야간 선물이 쭉 빠지니까 우리 시장도 흘러내리네요. 감사합니다님 등등 미선물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얀얀님, 창호행인데 왜 모른 척. 시장 얘기가 아니고. 시장 얘기가 아니었어. 전 그래서 내가 저를 보내버리는. 잘못 파악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창호의 그래요. 거가 시장 얘기를 하길래. 백질백자님, 네. 언급조차 거부. 아임비얼님, 헬스장에서 만나요? 아니요, 거기서 안 만날 거예요. 저 여기서 만날 겁니다. 아니, 안 됩니다. 아임비얼님, 속보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이런 속보는 없어요.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자, 가짜뉴스 자꾸 나오니까 저희는 종목 진단을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뉴스는 아닙니다. 자, 유튜브 박남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너무 익숙한 종목이죠? 반도체 코스닥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HPSP입니다. 자, 매수 가격 45,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지금 26,000원까지 내려와 있죠. HPSP. 비중이 뭐 많지는 않으십니다. 7.5%를 갖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하면 나갈 수 있을까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 HPSP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올해 2월까지 보면 고점이 63,900원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고점 대비 지금 보시죠. 거의 60%가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26,300원인데 매수 가격 45,000원 어떨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HPSP입니다. 주가 많이 밀렸거든요. 4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나마 이제 HPSP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시장 밀 때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자사주 기사 보셔 아시겠죠? 예, 거래소 코스닥 포함해가지고 한 전체 35개 기업인가요? 네, 한 1조 원 넘는 그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월요일 날 지수 급락 나오면서 현재 주가는 코스피 지수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저평가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항상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그런 자리가 이제 기업에서 자사주 매입한 이런 위치가 저점이죠. 그 HPSP 같은 경우도 500억이면은 금액이 작진 않습니다. 예, 중견기업으로서. 그래서 비교적 좀 많이 이제 자사주 매입하는데 내년 2월까지 지금 500억 매수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봐서 뭐 내년 2월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질 않고 아마 한 가을 정도까지 가게 되면 예, 자사주 매입 완료를 거의 이제 마무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도 기업에서도 이제부터는 저평가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은 이제 500억씩 하는 거고 예,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나면 그 저점 가격대 대비해 가지고 중기적으로 네, 적게는 뭐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물론 이제 중기적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대로 홀딩하시고, 앞서 제가 이제 미래 반도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좀 반등을 기다리시는데 지금 물타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봉상으로 아마 지수가 다음 주까지 약간 완만한 그 쌍바닥 정도 그려주는 그런 모습 나올 겁니다. 비중이 지금 크지가 않으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한 2.5% 아니면 5% 추가를 해가지고 10% 뭐 좀 상이하게 단가도 이제 내릴 겸 낮출 겸 추가 매수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한 5 내지 한 5% 안팎 추가 매수 하시는데 다음 주 한 후반 정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는 그 4만 원이면은 뭐 손실 아니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게 되면 정확히 이제 39,000원, 4만 원이 또 강한 저항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반등 줄 때 일단 현금화를 하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월봉 보게 되면 지금 피보나치 고점과 저점 대비해 가지고 자, 이번에 61.8까지 밀었죠. 그러니까 주 초반에 61.8%까지 이탈을 했다가 지금 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점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61.8%까지 누르면 어지간하면 회사 괜찮은 기업들은 좀 되돌림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단지 타이밍은 한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한 후반 정도 조금 이제 완만하게 쌍바닥 정도 나오는 시점에서 2.5에서 5% 추가하셔가지고 4만 원 정도 반등 시에 현금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HP, SP 살펴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죠. 굵직한 종목인데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 정도면 가지고 있어야죠. 보유해보시면서 손실을 많이 줄여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HP, SP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헬스케졌다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계시고. 이 친구는 다이어트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더 살쪄야죠. 많이 지금 먹고.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이거 점심을 많이 먹었나 봐요. 좀 배가 부른 모양이죠. 자꾸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락을 멈췄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2575포인트 코스피는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60포인트 지금 지켜갑니다. 자, 가자 루돌프님 국장스럽다고 하시면서 약간 아쉬운 마음 그대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저희 잠깐 오늘 랭킹쇼 주제로 좀 넘어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랭킹쇼 주제, 취업을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좀 간소화됐으면 하는 취업의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물어봤거든요. 4위와 5위가 각각 직무 테스트와 이력서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3위는 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뭘까요? 자, 3위는 2차 면접이었습니다. 자, 면접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이겠죠? 그쵸. 2차 면접 10%를 투표를 받았네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1위와 2위로 많이 쏠린 모양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렇죠. 자, 취업할 때 가장 간소화됐으면 하는 절차. 자기소개서 아니면 인적성 검사가 제일 필요 없다. 지금 이런 의견이거든요. 과연 진짜 1위를 누가 차지했을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창호행 코스피한테 벌컥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잠깐 그 종목 이야기 하는 동안에 제가 코스피 슬쩍 불러가지고 화장실에서 교육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다른 종목들은 쑥쑥 살이 빠지고 있는 동안에 벌컥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1시간 동안에 관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가 이 음봉을 기록하면서 좀 혼나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창호 앵커한테 불려간다고 하는데 그 불려가는 시간 동안 빠르게 어떤 종목들이 1시간 동안 검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2시 지나면서 종목이 좀 많이 바뀌어서 제가 자막을 좀 더 추가해서 다시 보냈는데요. 자, 먼저 1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2위는 블루엠텍. 블루엠텍이 오늘장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가운데 가장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블루엠텍이 이 위고비를 유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SLS 바이오가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네요. 요거까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SLS 바이오 그리고 블루엠텍 두 가지가 올 10월에 국내에 또 공개가 될 위고비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올 10월 우리나라 쪽에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업계 소식으로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위고비 출시국 9번째, 전 세계 9번째가 우리나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SLS 바이오는 위고비의 품질 관리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까지 좋아질 수 있을 걸로 전망이 좀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고요. 셀리드가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리드 오늘장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리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그 미국과 러시아 쪽에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적으로 중국과 일본에도 특허를 등록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이 나오는데요. 셀리드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리드가 특허를 등록하게 된 이 내용 자체가 일단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 기술력을 한꺼번에 인정받고 있는 그 분위기고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백신 개발을 할 때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백신 관련주로 이 종목 주목을 받고 있고 곧바로 상한가 들어간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11% 넘게까지 상승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IMBDX가 이 시각에 12%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IMBDX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의 이 어떤 그 기업과 비교가 되면서 그 기업 대비해서 더 많은 암을 검출할 수 있는 진단 기업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IMBDX는 체열로 인해서 췌장암이라든지 주요 8개 암에 대해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캔서파인드라는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던트 헬스라는 기업이 대장암 1개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대장암 1개에 대해서 좀 진단할 수 있는 액체 생검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가총액이 5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IMBDX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라는 점에서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인식 나오고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가 2%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디지털 이 시각에 20% 후반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이오 소부장 기업입니다. 이 바이오는 소부장 기업이 좀 낯서실 텐데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이 세계 최대 백신 생산 기업인 인도 쪽에 그 기업으로부터 현장 실사를 받았는데요.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라는 이 소재를 세계 최대 백신 생산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오늘 주가의 반응 20% 넘는 주가 상승으로 나오고 있고요. 진원 생명과학이 10%까지 상승하고 있는 코로나 확대 수혜주, GS 글로벌 12% 상승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뭐 아까 봤던 비슷한 종목이고요. 재룡전기가 또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7%까지 상승하는데 전력 기기주 갖고 계시는 분들 시세 회복세 너무 또 궁금하시죠?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조정받은 이후에 제한된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마시스가 0.19%의 소폭의 상승을, 한국 BNC 6% 상승하고 있는 모습,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성광밴드가 11% 상승하고 있고요. 그린 생명과학도 이 시각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대의 수혜주인데요. 어제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생산한 팍스로비드, 이 코로나 치료제인데요. 이게 또 미국에서 약국에 품귀 현상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이 팍스로비드 항생체 중간체를 공급하고 있는 그린 생명과학의 주가가 오늘장까지 추가적인 상승 21%까지 급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7%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상승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광복절 특사 기대감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은 좀 순위에서 빠졌는데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하반기에 어떤 고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 비만과 또 운동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요. 또 중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앞두고 있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야, 아니면 비만 치료제가 또 우리나라에 10월부터 상륙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소비자의 반응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블루엠텍, 의약품을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이쪽이냐, 어떤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볼까요? 네, 아래 나와 있는 게 참 귀엽네요. 살 빼고 요가 뭔가 되게 귀엽게 잡아주신 것 건강해질 것 같은데. 같아요. 맞아요. 블루엠텍이냐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살은 빼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지수만큼은 쭉쭉 좀 종목도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수가 창호행한테 한번 불려간 이후에 그래도 분봉 차트로 올라가고 있어요. 타이밍 좋네요.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전문가님의 초이스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느 쪽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실까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을 제 시간에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실적도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옛날에 그 서부 러시 때
그 탄각, 그러니까 금을 채굴하는 기업보다도 그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입는 청바지 업체라든지 아니면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꽃갱이 업체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 그러죠. 예, 지금 뭐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생산하는 뭐 닐리라든지 관련 기업들 실적도 좋습니다만은 비만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게 되면 이제 근육이 발생하니까 피부가 안 늘어지는데 특히 이제 뭐 중년 이상 되는 분들은 이제 살을 빼게 되면 피부가 당연히 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형외과가 뭐 슈링크인가요? 피부 탄력 유지해주는 그 성형외과 더 지금 많이 그 완전히 문전성시합니다. 예.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두 기업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냐면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정도 주사 치료하는 그런 편리성이 있어요. 싹센다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대신 이제 가격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예, 싹센다보다는 한 20-30% 비쌀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보험 적용 안 된다 그러면은 뭐 한 달에 위고비 같은 경우가 한 120-30만 원이다 그러면 싹센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미만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어차피 지금 미국처럼 비만 치료제 사용해서 살이 많이 빠지면 젊은 층 괜찮은데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피부가 많이 처지기 때문에 결국은 또 요가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운동하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야 이제 피부 탄력도가 유지가 되니까. 두 종목 좋게 보고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요가복 관련해서는 국내 1위 기업이고 뭐 해외 진출까지 한다 그러면 외형 성장은 더 확대될 것이고 이익도 늘어나겠죠. 근데 현재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치, 그러니까 올해 내년 실적 대비 현재 시총이 적정 주가입니다. 이제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후에 좀 눌림을 줬을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그 블랙텍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위고비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싹센다하고 가격 차이가 위고비가 비싸니까 그렇다면 위고비 들어온데 가지고 싹센다가 또 점유율이 낮아지고 막 그러질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번에 시장이 급락 나온 상태에서 전저점을 안 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고비 출시 상륙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술적으로 이 기업이 오늘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눌림 준다 그러면 현재는 기술적으로 블루엠텍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왜냐하면 시장 자체도 이제 빠지고 이제 오르는 추이기 때문에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아마 그동안 올랐던 종목군들은 하락이 나오고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블루엠텍을 우선은 단기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살을 빼게 됐을 때는 탄력까지 걱정을 해주시면서 잠깐 슈링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블루엠텍에 한 표를 던져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김용원 전문가의 또 의견을 한 가지 듣고 네.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아니 아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코스피 잠깐 화장실로 불러서 네. 벌컥하는 방법 좀 자세히 따끔하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히 그 타이밍에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는데요. 네. 코스피가 그래도 2580선 위로 올라갔고요. 코스닥도 762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항상 이 끝까지 방심할 수는 없어요. 잠깐 올라가는 듯 싶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으니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대로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텨줘 주기만 해도 참 다행일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리고 XXCVV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 텐데, 잠시만요. 불빌 나가는 백수님. 코스피를 믿지 마라. 코피 난다. 그래요? 코스피와 코피. 뭐 비슷한 어감이긴 하죠. 그래요. 자, 다음 종목 진단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지금 뒷번호 6550님의 종목이고요. SK 이터닉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800원 비중 30% 들고 계신데 오. 어제 CS 윈드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풍력 관련된 종목들 같이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50조 입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면서 오. 해상 풍력 관련된 종목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빨간불 켰는데요. 이 종목 아직까지는 손실 중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SK 이터닉스입니다. 지금 보유 비중도 30%로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시장이 이제 태풍이 불고 나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대부분의 종목군들 뭐 코스피, 코스닥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종목별 차트가 마치 그 데친 나물 마냥 축축 늘어졌습니다. 이동평균선이.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반등 들어오고 나면 다시 한번 재차 눌림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또 참여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올라오게 되면 한번 일정 물량을 아직은 이제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절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크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 30% 이분 같은 경우도 비교적 많은데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께서 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구간에서는 한번 절반이라도 끊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쌍바닥을 준다든지 아니면 고점 돌파인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월요일날 코스피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일간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2001년부터 지금 현재 이번 주까지 딱 3번 있었어요. 3번. 그러니까 24년 만에 딱 3번째 10% 넘는 하락을 기록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급등락이 좀 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조금 물량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 뭐 5호장이 지금 윗골이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일단 저점은 이 기업도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요. 그래서 월봉 기준 했을 때는 이번 달에 양봉으로 좀 들어 올려주면 아마 이번 달 말이라도 아마 사신 가격까지는 올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지금 현재 내년 실적이 영업이익 한 500억 넘고 현 시총이 한 5천억이 좀 안 되거든요. 4,500억 정도. 저평가니까 그 산 가격까지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올 겁니다. 좀 더 올라온다 그러면 직전 고점 22,000원 전후인데 거기서는 일단 반 줄였다 다시 보자는 얘기예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처음에 상장했을 때 올 3월 달이죠. 이 당시에 갭이 크게 나왔었죠. 여기서 1갭, 2갭. 예. 비교적 큰 구멍이 2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이번에 하락이 아주 예리하죠. 그리고 이런 것까지 다 봅니다. 예. 월요일날 하락 나왔을 때 이 첫 번째 큰 갭을 메꾸고 아래꼴이 나오고 화요일날 장대 양봉으로 터닝. 이게 뭐냐면 상승 포화형이죠. 그 다음에 갭을 다 메꾸면서 바로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아래쪽은 주가가 더 이상 안 밀리겠다는 그런 또 의도가 엿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되기 전까지는 일정 물량을 좀 줄였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좋으니까 다음 주에 추가적인 전략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한 가격대가 21,800원이니까 직전 고점 있죠. 22,000원에서 한 23,500원 전후에서 절반만 일단 현금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좀 보여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언어의 마술사 김복만 전문가답게 데친 나물이라는 표현이 또 신조어가 나왔어요. 이렇게 시장이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약간 남아있어서 종목 진단을 더 이어가 볼까 했는데, 약간 애매하게 남았네요. 네, 아쉽지만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김복만 전문가는 정말 아쉬운데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복만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더 도움드리지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항상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랭킹쇼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진단 요청이 좀 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미리 쌓아놓고 마지막까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종목 진단 보내주실 때 그때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희망 놓지 마시고 지금도 내가 올리면 바로 도움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막판에 새로 올려주시는 종목 중에 골라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랭킹쇼 주제 요거 1, 2위까지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취업으로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가장 간소화되었으면 하는 취업 절차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거 별로다, 이거 쓸데없다, 이거 왜 하냐 이런 거죠. 인적성 검사와 함께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과연 1위는 어떤 항목일까요? 지금 1위를 공개해 주시죠.
네, 역시. 1위는 압도적으로 자기소개서였습니다. 41%. 자기소개서 물론 중요하죠. 자기소개서를 써야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자기소개서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해야 되는 맞아요. 경우들도 간혹 생기기도 하고 너무 거창하게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서 아니 이런 자기소개서가 어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1% 투표를 했고요. 그 뒤로는 인적성 검사가 17%였습니다. 자, 그렇게 1위와 2위까지 공개를 해드렸네요. 풀빌라 가는 백수님께서는 취직을 왜 하나 라고 해주셨지만 그래요. 필요하죠, 취직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보니까요. 역시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1위는 압도적으로 자기소개서를 그쵸. 44%로 지금 우리 랭킹쇼 시청자분들께서 꼽아주셨고요. 2위가 좀 달랐어요. 랭킹쇼 시청자분들께서는 2위로 2차 면접을 28%로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적성 검사가 3위로 나왔었네요. 그리고 직무 테스트가 4위까지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랭킹쇼 주제까지 다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오늘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못 받으신 분들 아쉬우시죠? 오늘 밤 9시에 또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미스터 진단입니다. 미스터 진단 2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접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새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던데 그렇죠. 오늘도 많은 상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랭킹쇼에서 상담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정말 힘든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말만큼은 푹 쉬시면서 마음 내려놓으시고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기를 저희는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